잠수함 노틸러스는 1869년에 출판된 줄 베른의 SF 소설 해저 이말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소설의 노틸러스호는 수중 실험실이자 동시에 군용 잠수함이며 당시에는 정말 경이적인 기술의 결정체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가상의 배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잠수함에서 영감을 받아 호텔이나 레스토랑, 우주선, 슈퍼컴퓨터 등의 이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잠수함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잠수함은 소설 원작에 비하면 지명도가 낮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잠수함의 모험 또한 당시에는 경이적인 것이었습니다.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잠수함 노틸러스와 그 위험한 원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북극점. 북극점은 북극해의 수면에 떠있는 거대한 얼음덩어리 위에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도달 불가능한 지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북극점 도달에 도전했던 것은 항해의 편리한 경로를 개척하기 위해서였지만 북극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 용감하고 충분히 훈련된 도전자들에 의한 경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1909년에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점 도달을 선언했을 때 이제 완전히 승부가 결정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연구자가 탐험가 피어리는 북극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피어리의 탐험 후에도 북극점은 의연하게 탐험가들을 끌어들이길 마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험가 중에 한 명이 오스트레일리아인 조지 휴버트 윌킨스였습니다. 그는 대담한 여행가로 파일럿, 작가, 사진가였으며 또한 몽상가이기도 했습니다. 1928년에 윌킨스는 칼 벤 아일센과 함께 격렬한 폭풍 속의 목표까지 도달하며 북극 횡단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된 윌킨스에게는 기사의 칭호가 주어졌고 같은 해에 그는 세계에서 최초로 남극 대륙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1929년 그는 잠수함으로 북극점을 목표로 하는 더욱 뜻밖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윌킨스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생각했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추운 해역에서의 항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미국의 자산가 링컨 엘스워스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하자 감명받은 엘스워스는 이 원정의 스폰서가 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노틸러스. 북극점으로의 여행을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은 퇴역한 미국 잠수함 USS O12로 이 군함은 불과 연간 $1에 미국 정부로부터 대여한 것이었습니다. 값싼 요금이지만 그들은 잠수함의 개조를 위해 당시로서는 거액인 $25만 투자했습니다. 이 자금을 사용하여 낡은 장비를 수리하거나 북극의 얼음 아래에서 항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잠수함의 뱃머리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보강되었습니다. 또한 노틸러스는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얼음 아래를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앞쪽에 유리로 보강된 강력한 라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잠수함에는 트롤리버스의 트롤리폴과 유사한 형태의 정교한 탐침이 설치되어 얼음 하부에 닿으면 벨러스트의 조정 장치에 신호를 보내 잠수함이 실수로 얼음에 충돌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어뢰실에는 잠수 작업용 공간이 마련되었고 상부에는 최대 4m 두께의 얼음을 관통할 수 있는 드릴을 갖춘 승강식 가판실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디젤 엔진용 공기 흡입구를 위해 최대 30m의 구멍을 뚫어야 했기 때문에 3대의 드릴이 더 설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잠수함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인기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주최자에게 약 2,000통의 원정 참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북극점에 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틸러스를 타고 항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노틸러스에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잠수함이 줄 베른의 그 유명한 잠수함에서 영감을 받아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이고, 그 명명식에는 그의 손자인 장 줄 베른도 참가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징적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샴페인병을 배 옆에서 깨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대신 얼음이 담긴 양동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양동이는 북극의 얼음을 헤치며 떠날 여행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미국의 금주법의 규정을 만족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윌킨스 부인은 행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배여, 너에게 노틸러스라는 이름을 주겠노라. 기적이 가득한 모험을 떠나도록 하거라. 너의 가슴에는 신성한 보물이 숨겨져 있단다. 그 보물을 온전히 나에게 돌려다오. 여기서 보물이란 사람들을 뜻하며 특히 윌킨스 부인의 남편인 조지를 의미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틸러스의 여행. 이 원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주최자도 알고 있었지만 이 여행이 얼마나 고난의 길이 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1931년 6월 4일에 노틸러스는 미국 동해안에서 유럽, 노르웨이의 베르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정보다 2달 늦어졌지만 이미 대서양을 횡단한 시점에서 원정 시작이 연기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노틸러스는 격렬한 폭풍에 휘말린 탓에 2기의 디젤 엔진이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원정대는 SOS 신호를 발신했고 전함 와이오밍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잠수함은 영국으로 예인되어 새롭게 수리를 받았지만 그 기간은 꼬박 1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프린스 왕세자는 이 물에 떠있는 놀이기구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1931년 8월 1일, 드디어 노틸러스는 노르웨이에 도착하여 원정대의 유명한 학술 고문인 하랄 스베르드루프를 태우고 그 앞에 스피츠베르겐 섬으로 향했습니다. 춥고 위험이 가득한 진정한 의미로의 가혹한 해역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원정대 인원은 기상학이나 해양학 등에 관한 관측을 수행하거나 플랑크톤과 물의 샘플을 채취하기도 하였지만 이와 함께 여러 문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선체는 물이 새고 디젤 엔진은 재차 고장났기 때문에 롱위의 아르비엔 항구에서 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틸러스는 8월 18일에 출항하였지만 이른 시점인 8월 19일에 두꺼운 유빙을 만나게 되며 승무원들이 잠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윌킨스에게 있어서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의 명성을 걸고 얼음 아래로의 항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잠수 준비는 만전이었지만 돌연 다넨하워 선장은 수평 방향타가 없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마도 얼음에 부딪히며 찢긴 것이었겠지만 윌킨스는 방해 공작 때문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수평 방향타가 없으면 잠수함은 수중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후퇴해야 했을 테지만 윌킨스는 달랐습니다. 그의 명령으로 잠수함의 함수로 밸러스트가 쌓이면서 함수는 15도 각도로 기울어져 유빙 아래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이 원정의 유일한 성공이며 이 장소는 이 잠수함이 지금까지 도달한 곳 중에서 가장 북쪽의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북극점으로의 항해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노틸러스는 스피츠베르겐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수함은 상당히 손상되었고 두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옆으로 30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드릴 장치는 파괴되었고 무선 돛대와 잠망경, 스크린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대여 계약에 따라 잠수함은 바다 깊은 곳까지 예인되었고 그곳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노틸러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저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틸러스의 새로운 여정. 1954년 1월 21일에 한 척의 노틸러스가 더 만들어져 임무에 투입되었는데 이 배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이었습니다. 원자력 추진 덕분에 이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보다 훨씬 오랫동안 바다 안에서 머무를 수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처음 수년간 많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중 하나는 북극점으로의 항해를 성공시킨 것이었습니다. 노틸러스는 마침내 지구의 가장 북쪽 끝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상한 대로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도전은 1967년이 되는 해에 윌리엄 앤더슨이 지휘하는 잠수함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장비가 지구의 다른 장소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극과 지리상의 극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장 나침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이로 컴퍼스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음 아래에 있던 앤더슨 선장은 유빙에 뚫린 구멍을 통해 수면에 떠오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음의 두께를 측정하는 계측기도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월 2일, 잠수함은 떠오르는 중에 잔망경과 갑판실이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선장은 하늘의 운을 맡긴 채 선회하여 어떻게든 노틸러스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1년 후에 잠수함은 재도전에 임했고 승무원들은 이미 시련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앤더슨은 미국 해군의 북극 잠수함 연구소 와일드 라이언 박사와 함께 위조 서류를 가지고 비밀리에 비행기에 탑승해 베링 해협 상공을 날며 얼음이 너무 두꺼워 잠수함이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되는 장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런 사전 준비가 큰 도움이 되어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58년 8월 3일에 노틸러스는 마침내 지리상 가장 북쪽 지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열적인 여행가였던 조지 윌킨스의 꿈이 실현되고 그가 살아있을 때 잠수함에 의한 북극점 도달이 성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윌킨스 경은 그 몇 달 후인 1958년 11월 30일에 세상을 떠났지만 1959년 3월 17일에는 다른 미국의 잠수함 스케이트가 북극점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승무원들은 미국의 국기를 흔든 후에 조지 윌킨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곳에 그의 유해를 뿌렸습니다. 그곳은 그가 필사적으로 오르고 싶었던 장소였지만 결국 그가 최후의 안식을 얻는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SNS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꼭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